반갑습니다. 미용 유튜버 대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빨리 등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반에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서도 오셨고 호주에서도 오셨고 지방에 아니면 외국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모두 앉아서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떠들지 말고 앉으세요. 캐나다 분 앉으세요. 캐나다 계신 분이 정말 좋은 곳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시차가 있어서 밤에 카톡을 가끔 합니다만은 저는 아침에 오면 밤이라고 하니까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유튜브 미용대학에서 매달 하나씩의 책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만은 첫 번째 소개한 책이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책을 보시고 그 감동의 독후감을 이렇게 보내오신 분이 계세요. 지금 쓰고 계신 분도 있고 읽는 분도 계시겠지만 천천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은 꼭 여러분이 보실 때 저자가 어떤 의미로 했는지, 저자가 누군지를 알고 저자가 어떤 감정 상태에서 이 글을 썼는지를 동시에 보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꼭 고객의 즉 작가의 이 머릿말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릿말과 이 목차를 보시면 여러분이 책은 반 정도 봤다고 해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반 정도 읽었다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머릿말과 목차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22쪽 손님의 마음까지 사로잡으려 했다. 그래서 이분은 아주 꽃 하나, 음식 하나, 신발 하나 모든 부분을 아주 섬세하게 고객을 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심지어는 고객과 고객이 이야기하는 것까지 엿들으면서까지도 고객의 어떤 심리 상태, 고객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 매장에 아주 그때그때 개선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고객을 사랑하고 감성적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45쪽에 보면 생명력이라는 것은 본질에 가까워질수록 강해진다.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할까요? 들기름, 국수, 본질을 아주 근본적으로 찾아간 거죠. 그래서 어느 요리사가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실은 음식은 아무 양념도 가미하지 않고 간을 맞춰서 본연의 음식 맛을 느끼게 할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이다라는 얘기가 납니다만은 이분도 본연의 그것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48쪽에 보면 손님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음식점이 아니라 손님을 그 이야기를 담는 공간이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집중하냐면 손님 이야기에 대해서 엄청난 경청을 하는 거예요. 내 설명하고 내가 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경영에 가미하고 그 가미된 내용을 갖고 매장을, 직원들을, 시스템을 혁신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안주하지 않고 계속 혁신하고, 그래서 그거를 또 체크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 음식점이 혁신하는 계기를 삼아서 한 그릇을 팔던 가게가 무려 1000그릇이 넘는 가게를 파는 가게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 중에도 한 그릇을 팔고 8,000원, 한 그릇을 팔고 퇴근하는 길에 남편과 차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쩌면 코로나 때 어쩌면 오픈해서 미용인들이 이런 경험을 한두 번 정도는 해봤을 건데, 그래서 짠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뒤안길이 어떻겠냐라는 거죠. 오늘 한 그릇 팔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비전이 없을까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한 그릇을 팔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변화, 혁신, 뭔가 고객의 중요성을 느낄 거라는 거죠. 제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용인들이 누구나 한결같이 깨우친 게 뭘까요? 고객의 가치,
고객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고객이 얼만큼 중요하냐, 한 명의 고객에 얼만큼 잘 대하느냐, 그 귀한 고객을 어떻게 모으느냐가 미용실의 경쟁의 판도로 바뀔 정도로 중요하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점만 새로운 리뉴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뭐 쉬는 날마다 100개 이상의 메밀국수집을 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미용인들도 다른 매장에 가봐야 됩니다. 제가 늘 뭐라고 강조해요? 배우고 가보고 실천해야 된다. 근데 가보질 않아요. 근데 요즘들은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작가는 67쪽에 이제 예쁜 꽃을 꽂아놨습니다만은 여기도 고객 안내나 이런 부분을 아주 신경 씁니다. 제가 가보니까 직원들이 옷을 입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아주 정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용실에서도 꼭 이래야 됩니다. 식당에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어서오세요. 아무 데나 앉으세요. 어서오세요. 편한 데나 앉으세요. 이건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 여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잠깐 좋은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안내해 주셔야 돼요. 이게 서비스고 이게 그 사람에 대한 인격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접대하는 거예요. 아무 데나 앉으세요.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쪽 저 괜찮으세요? 물론 선택은 바꿔달라고 하면 해야 되지만 어느 자리를 그 상태에서 최고 좋은 자리로 안내해주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내용에 약간 정리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쪽을 보면 장사가 잘 되었던 이유를 잊고 서비스를 그저 빨리빨리 해치우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식당이 잘 되면 빨리빨리 해치우는 거죠. 처음에 오픈해서 미용실이 잘 되면 손님을 쳐내는데 바쁘면 안 된다. 이걸 또 배워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면 고기는 한꺼번에 삶아 진공 포장해두고 면을 만든 밀가루는 한 번에 많이 쌓아놓고 이제 이게 다른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기나 면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놓고 많이 팔 생각에 어떤 마케팅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손님을 기다리더라도 바로바로 면이 나오도록. 그래서 여기 뒤에 가보면 사리의 법칙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 대한 배려가 아주 깊이 묻어 있어요. 여기 보면 얼마나 고민했으면 이런 법칙이 나왔겠느냐를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야 국수집 사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110쪽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나, 사리라는 원래의 양과 사리라도 원래의 양과 똑같은 한 그릇이 나갑니다. 이게 사리가 4,000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리를 추가를 했는데 보통 어떻게 돼요? 양념 남은 데다가 사리만 면만 가져오는데 여기는 통째로 그대로 와요. 그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은 양념이나 육수가 기존 희석되면 원래의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맛을 유지해 주는 것이 결국은 식당을 하는 내가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자고요. 미용실에 파마하러 왔는데 앞머리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앞머리만 해드려도 되죠? 그거보다 앞머리와 연결해서 같이 해준다라고 하면 손님이 예쁘다고 한다라고 하면 누가 좋으냐라는 걸 한번 여기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앞머리만 해주고 잘못하면 고기만 해주는데 손님이 원하면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은 양의 사리를 준다. 두 번째는 마음 같아서는 우리 막국수를 더 드시겠다고 하는 고마운 분들에게 이 사리를 공짜로 드리고 싶지만 이 값은 아까 얘기했죠? 4,000원 반값만 받는다. 그래서 두 번째 법칙은 반값만 받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똑같은 완성품을 준다. 두 번째는 그것을 반값만 받는다. 자, 세 번째는 다른 막국수를 시켜도 종류를 바꿔서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참기름 막국수를 시켰는데 이번에는 비빔국수가 아니라 물국수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 사리는 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객에 대한 집중이에요. 자, 그러면 미용실로 보자고요. 웨이브 파마 했는데 안 나왔어요. 다시 해달라고 그래요. 고객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손질이 어려우면
머리를 펴드릴까요? 우린 잘 그거 선택 안 하죠. 물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적극적인 고객에 대한 배려를 한다라고 하면 그 손님이 아니라 그 손님을 통해서 오는 소문이나 그 손님을 소개 고객이 얼마나 클까라는 거죠. 그냥 여기는 그래서 한 그릇을 팔다가 1000그릇을 파는 가게로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도 전국에서 와서 줄을 서고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여기는 아기국수라는 메뉴가 있어요. 아주 재밌죠. 이거 왜 그러냐면 보통 엄마가 국수를 아기를 먹이고 나중에 다 식거나 그러면 엄마가 나머지를 먹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아기국수 조그만 양이 와서 애를 조금 먼저 거들고 엄마 것이 온전히 나와서 엄마가 먹도록 해주는 이런 배려입니다. 이 사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만 이거 하나를 보더라도 얼마나 고객 정성, 고객 취향, 고객 만족 경영을 하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이런 차별화된 이런 마인드가 결코 이 어떻게 보면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이 고길에 있는 이 막국수집을 전국에서 유명한 막국수집으로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딱 손을 잡고서 닫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쭉 보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내용이 더 궁금했고 빨리 보고 싶고 그랬던 오랜만에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읽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읽고 계시거나 지금 사신 분들은 보면 꼼꼼히 줄을 치면서 정리하고 제가 지금 설명했듯이 이거를 읽고 내가 어떻게 적용해서 쓸 건지라는 것을 동시에 체크하시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책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한번 막국수집 드시러 한번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우리가 지금 앞서서 보내온 이 독후감 독서 후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결 따뜻한 아침입니다. 학장님, 고기리 막국수 독서 후기입니다. 오늘 저는 닮고 싶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오늘 저는 먹고 싶은 음식이 생겼습니다. 오늘 저는 찾아가 보고 싶은 곳이 생겼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제가 고기리 막국수집의 안주인처럼 출근하고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행복해하고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고객을 사랑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2021년 한 해 시작은 좋은 책으로 시작하게 해주신 유튜브 미용대학에 감사드립니다. 순천에 계시는 심원장님이 보내오셨어요. 짧지만 다 일목요연하게 그 느낌을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정리를 잘한다는 것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근거를 잡았다는 뜻도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때로는 나와 같은 상황도 있고 배울 건 또 많지만 내 앞에 주어진 것을 좋아해야 한다. 이 글이 참 좋다. 왜냐하면 나도 이 미용을 좋아서 한 건 아니고 생계 때문에 했지만 어느덧 본업이 되어버렸고 제 성격상 한번 시작하면 이 순간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 손님들이 오실 때마다 한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니 즐겁다. 많은 사람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하루에 몇 분을 받더라도 그 손님한테 올인하자는 마인드이다 보니 금전하고는 멀지만 그래도 행복하다. 책에서 말했듯 사람은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으로 다가온다. 자, 이 내용은 합천에 계시는 원장님께서 보내오셨습니다. 해인사 옆에 합천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를 읽고 가볍게 첫 장을 넘기면서 식당 성공 사례인가 보다 했습니다. 정신없이 읽어 내려가면서 심장이 왜 이렇게 뛰는지 갑자기 스타미용사 첫 강의를 들었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집에 오는 길에 심장이 뛰고 머릿속이 복잡했더랬어요.
내가 지금껏 추구했던 건 손님에 대한 진심. 어느샌가 돈으로만 보지 않았나. 언젠가부터 남들처럼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가 입에 베어 직원도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항상 좋아질 거야 생각하며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경기탄만 했던 제가 부끄럽게 만든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책을 보면서 나의 성장을 위해 해야 할 것들이 머릿속에 자꾸 떠오릅니다. 머릿속이 복잡하지만 마음은 설레입니다. 오늘 또 대학 노트에 제가 할 것 하나 또 적습니다. 코로나에서 벗어나 편하고 행복해지는 미용실이 되려면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경기 탓하지 않고 뛰어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진천에 계시는 원장님이 보내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의 독후감을 들어봤습니다. 순천의 원장님, 합천의 원장님, 진천의 원장님의 세 분의 대표적인 그런 독후감을 한번 보내봤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지금 추천도서 2권이 나갔죠. 여러분이 그거 보내실 때도 그냥 카톡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편안하면서도 성장은 아주 알지게 하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했기 때문에 심적 부담이 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신 분은 빨리 하시고 좀 뭐 하신 분은 늦게라도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 5개월 됐을 때는 이제 템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도 한 권의 책으로 통해서 여러분이 인생의 스승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추천도서 앞으로 확고하게 보시고 잘 독감 쓰시고 적용하시고 해서 성장의 기적을 꼭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올해 이미 유튜브 미용덱을 만났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거의 유튜브 미용대학생이 1월 30일 날 마감이 됩니다만은 한두 명 정도가 티오가 남았고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정상적으로 알지게 교육이 진행이 계속 될 겁니다. 여러분 참여하신 분 거듭 축하 말씀드리고 놀라운 성장을 제가 이끌 겁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 자, 이제 수업이 끝났습니다. 모두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 가세요. 호주 안녕.